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어제부터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갑자기 최대 시간 그 촬영이 돼서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또 동영상을 켜봤는데 또 그러길래 분명 사진은 지웠는데 이게 해상도 때문에 이런 것인가? 진짜 몇 시간을 계속 그 유튜브 찾아보고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그냥 뭐 정해진 시간 안에만 찍고, 그리고 만약에 자동으로 끊어지면 또 그 다음 촬영을 해서 또 붙여서 그렇게 올릴까 했는데 다행히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저장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냥 사진첩에만 사진을 지우는 것이 아닌 휴지통에서 아직 이 휴지통에서 복원을 할 것인지 그냥 가지고 그냥 버릴 것인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 휴지통을 완전히 비워버려야지만 이 동영상이 시간이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씨름하다가 해결이 되어서 진짜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동영상도 이렇게 계속 찍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지쳐갖고, 자,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제목 지금 몇 번 썼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한 삶, 거절을 잘하자. 네, 이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서 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랑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다 각자 살아온 경험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도 다르고, 본인이 그 유전자로 인한 그 선천적인 그런 기질 같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가 생각한 거랑은 또 똑같은 현상이라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 서로가 말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을 못한다면 그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맞지 않으니까 이 어려운 인간관계를 조금 회피하고 다른 것에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열심히 일하는 돈을 위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행이나 그리고 재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서 나를 위한 것들을 좀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희망을 쏟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선택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열심히 나의 쉼을 좀 포기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하다 보면 이 돈도 얻을 수도 있고 해도 못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뭐 정말 정식적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 돈을 주니까 그리고 여행도 내가 이제 계획해서 선택할 수 있고, 재미, 취미 같은 것도 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뭐 일을 하기 싫다 그러면 이게 돈도 없는 것이고, 이게 선택이잖아요. 여행도 내가 안 가면 안 가는 것이고, 취미도 내가 하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둬도 이제 취미는 없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선택에 의해서 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인간도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선택을 한다고 해서 나의 만족감을 이만큼 주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들이 다 살아있는 생명이고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간에게서 좀 만족감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것에서 선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에서 이렇게 재미를, 좀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정말 인간들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은 내가 우선시 생각했던 것들, 이 세상의 현상들, 모든 것들, 만족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만족감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신 분이고, 이 하나님 외의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 건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랑,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생명까지. 이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선택을 하고 또 우리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조금 선택하기 힘든 것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 이것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분명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나를 위한 삶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에서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앙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치워볼게요.
그래서 순서가 정말 나를 위한 삶, 그리고 정말 타인을 위한 삶까지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일단은 나를 부인하고, 이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나를 위한 삶이죠. 그 다음 순서가 마지막 타인을 위한 삶.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를 위한 삶이 되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나와 타인과 관계에서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서로가 편하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타인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이렇게 좀, 내 자신이 타인과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흐르는 강물이 있고, 여기 흐르는 강물을 건널 수 있는 이런 돌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다리를 만난 나와 타인이 있어요. 나와 타인이 이 돌다리 하나하나씩을 같이 손을 잡고 디디고 도착하고, 또 그 다음 단계도 똑같이 디뎌서 도착하고. 근데 이 도착하는 과정 중에서도 뭔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행동이 빠른 사람이 조금 더 빨리 그 다음 돌다리에 디딜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오는 그 친구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같이 도착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점마다 같이 밟고, 또 그 다음 단계에 밟고, 이렇게 발맞추어 나갈 수 있냐, 이것을 보게 되면 좀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자, 내가 먼저 드렸습니다. 근데 타인이 더 빨리 나를 앞서는 겁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같이 속도를 맞춰서 건너는 게 건강한 관계인 것 같은데 먼저 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왠지 좀 점점 멀어질수록 더 내 목소리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을 가지면서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데 B가 한참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과연 회의감이 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내 옆에 둬도 되는가? 왜 나를 모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인은 나에게 또 호의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행복하니까 이 타인이 이 A가 불편하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보면서도 내가 먼저 행복하기 우선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호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든지, 도다리를 건널 수 있게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든지,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내 옆에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먼저 간다는 것은 그 호의가 오히려 나한테는 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는 B가 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반대로 타인이 느렸을 때도 내가 빠를 수가 있죠. 내가 한참 앞에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생각이 옳으니까 그 사람이 불편한 것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만,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더 모르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멀리 가봤자 이것이 정말 서로의 진심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해짐의 속도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해짐의 속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만 그 사람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진 않은가?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도 좀 이렇게 날 따라오는 것 같아. 나의 호의에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냥 괜찮아 보여. 계속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착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은 절대 하기 싫은 그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맞대면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어떨 때냐면, 내가 준비된 시간이라는 거죠. 준비된 시간과 나의 역량이라고 할까요? 나의 한계치? 이것이 되면은 그 사람의 오는 반응들에 내가 이렇게 맞받아 칠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는 시간, 그리고 나의 능력치에서 벗어난 것들, 이 상대방이 부탁하는 게 이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때에, 그리고 나의 능력치에서 벗어나는 도움, 이런 것들을 바로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참고 시간을 내줄 수 있고 내가 참으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았다는 그 응어리가 처음에는 좀 작겠죠. 작은데 그것이 이제 거절을 못하고 쌓이다 보게 되면 이 응어리가 정말 이렇게 커지는 것이죠. 많이 커져서 결국에는 내가 거절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심이 될 수가 없고 불만만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거절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달라 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준비된 시간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인가를 캐치하지 못하고 만약에 호의를 베풀었을 때는 이것이 정말 불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만이 점점점 쌓이게 되다 보면은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은 호의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정말 거짓 없이 올 수 있지만 내가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감정은 모른다는 것이죠. 감정을 모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함에 있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것을 전혀 캐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을 줘야 이 사람도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나의 감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즐거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했을 때에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 내 표정이 웃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점점 불편함이 정말 산처럼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좀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얼굴만 마주쳐도 좀 정말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고 연락만 나도 불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상대방이 내가 만약에 거절을 했을 때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냐, 나의 거절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절을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냐. 분명 나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싫다, 좋다. 싫을 때 분명히 있고, 근데 싫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표현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 거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분명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똑같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네?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내 의견을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러버리나? 이런 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도 이 관계는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에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절의 훈련. 거절은 누구나 다 납득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절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주는 거절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이것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절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절을 했다고 해서 이 상대방을 부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행동들, 이것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거절을 해야지만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이 타인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거절을 했다고 해서 난 너의 전부가 싫어, 그냥 너 자체가 싫어, 이런 것을 좀 오인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불편한 느낌이 와, 그것을 나는 거절하는 거야. 그렇게 서로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거절을 잘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남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남의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남이 좋아하는 것이 그게 남한테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내가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조심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당연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할까? 어떻게 생각해? 항상 거절을 염두에 두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좀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거절할 수도 있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가 괜찮다면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겠다 싶어서 하자, 같이 하자. 근데 정말 같이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만 같이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좀 단정 짓고 말을 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상대방에게는 정말 불편한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난 준비되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절의 끝은 없습니다. 정말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나는 거절을 하는 것이죠. 거절을 함으로써 정말 몰랐던 타인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주기 위해서도 이 거절은 끝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정말 변화무쌍한 존재구나. 정말 일관적이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수 있고, 네가 오늘은 이렇게 말해도 내일은 말이 바꿀 수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것을 해줘서 정말 이 사람이 좋다, 이런 말을 해줘서 저 사람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냥 네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다, 이것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돌다리를 정말 손을 잡고, 정말 속도는 느릴 수가 있어요. 남이 봤을 때는 별로 친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이 너무나 편한 관계인 거죠. 쉽게 거절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상대방이 뭐 보지 못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볼 수 있을 때 만약에 서로가 이제 서로 거절을 하다가 합의점이 왔어요. 그 시간이 합의점이 왔을 때 이것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즐겁고 편안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친해 보여. 그런데 이 친함이 정말 서로 쌍방간의 친함이 아니라 일방적인 친함이 아닌지, 이것은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좀 친해 보이고 뭔가 함께 하고 뭐 그런 게 자주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한쪽은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이런 현상, 이것이 친함은 아니죠. 겉으로 보여도 이것이 친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속도는 서로가 마음을 가린 이 속도가 엄청 빨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돌계단을 다 건널 수는 있는데, 이것이 결코 건강한 것은 아니고, 정말 느리더라도, 정말 느려 보이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친한가? 그런데 왜 이렇게 할 말을 다 하지? 할 정도로 그렇게 안 친해 보여도 이 속도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을 하면 서운함은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서운함을 느낄 수 있지만, 나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면 조금 더 그 적은 시간이라도 함께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알면은 그것이 이제 좀 더 행복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보다는 정말 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오늘 아침을 굉장히 늦게 먹었기 때문에 간단히 간식을 먹고 또 다음 일정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솔직클럽 모임이 바로 내일 있습니다. 내일은 또 모임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네. 내일 오시는 분들 또 즐겁고 좀 편안하게 놀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혼자가 아니길 바래요. 감사합니다.